예, 오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늘의 이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슈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쨌든 용의자를 이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만 9세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발생한 이 사실 캣맘, 고양이 혐오 범죄, 분노, 충동 조절 장애일이란 그런 범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죠. 이 사건이 또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건 상당수의 많은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걸어가다가 저런 돌에 맞아서 또 내가 걸어가다가 돌이나 물건에 맞아서 저런 중상이나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재적 불안 심리 내지는 트라우마 심리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백사동의 5, 6 라인이 아닌 3, 4 라인에서 초등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1층 CCTV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확인을 하고 결국은 그 시간에 옥상까지 올라갔었던 점이 일치한다. 이런 점을 어제 밤 9시경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행을 해서 아침까지 이제 부모 입회하에 조사를 했는데 결국 돌을 던진 학생이 자백을 해서 이 사건이 이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의 주장은 낙하 실험을 했다. 지금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낙하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떤 그 중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에 물건이 떨어지는지 이걸 서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진 돌에 결국 45세 된 가정주부가 사망을 55세, 하고 29세 된 박모 씨가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인데 정말로 양쪽 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어린이들이 그 밑에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경찰이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진술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맞았을 때 사람이 있는 걸 본인이 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학생은 본인은 사람이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낙하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는 걸 보려면 자연스럽게 몇 초간 떨어지는 거면 사람이 있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론도 밑에를 봐야 되는 거죠. 밑을 봐야 네. 되니까 그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었다면 어떤 미필적 고의 같은 거, 그러니까 설령 정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닐지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던졌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낙하 실험을 이제 본인들은 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가 더 빨리 떨어지나 중력 시험을 좀 재미삼아 하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안 하기도 하는데, 남자 학생들은 재미있다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지금 이상한 것은 낙하 실험을 했으면 이게 빠른가를 지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벽돌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지라는 그 다른 물건이 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보통 낙하 실험을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똑 떨어지는 게 일반인데 지금 이 돌은 약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낙하 실험이 맞는지 아니면 부주의하게 그냥 어떻게 던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맞는지 좀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단순한 낙하 실험이라고 보기 힘든 게요, 10살이면요 이걸 던졌을 때 누가 만 9세입니다. 혹시 네. 만 9세. 근데 혹시라도 만 9세면은 지금 뭐예요? 3학년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요, 그 정도 되면 뭔가 그런 걸 던졌을 때 혹시라도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땅에 떨어지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암만 10살짜리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가 던진 물체가 땅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안 보였다든가 무슨 또 신음소리가 났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저런 설명 갖고는 좀 납득이 안 예, 되는 것 사실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안을 보면 낙하 실험, 중력에 의한 낙하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낙하 실험을 한다고 했으면 그 1.8kg 벽돌을 바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포물선을 그리고 7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아이는 지금 장난 삼아서 던졌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밑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 한 아이는 몰랐다. 떨어지고 나서 사람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낙하 실험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옥상에서 재미삼아 던진 돌,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재미삼아 던진 그런 돌일 가능성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구조를 조금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옥상이고 밑에까지 가는 동안에 뭐 난간이 있었다거나 나무들 같은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뜨릴 경우에는 밑으로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점검은 해봐야지 조금 속단하기는 좀 더 그것도 다 다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낙하 실험, 중력에 의한 낙하 실험 했다라는 진술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교수님이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제 패널 분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4학년을 중력에 의한 낙하 실험 이런 교육은 없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초등학교 4학년에서의 중력 낙하 실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가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배운다는 건데, 물론 이 학생이 학원에 가서 배운다든지, 혹은 이 학생이 뭐 영재학교를 다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과학 서적도 굉장히 많고 과학을 이렇게 실험해보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사실 3, 4학년 아이들이 중력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옥상에서 뭐 고무풍선을 던지고 숨는다던가 돌멩이를 던지고 자기네끼리 깍깍깍깍 걸면서 숨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왕왕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재미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돌을 높은 곳에서 던졌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6일 동안이 이 진짜 미궁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6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저희가 성인들의 경우에도 의외로 이제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저질렀을 때 발각이 다른 이유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었다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정도의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는 19살 정도의 아이가 그런 큰 일이 있고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떠들면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 뭔가 좀 시달린다거나 이런 증상 같은 것이 보였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덮일 수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학생들 3명 중에 학생들이 그 4학년, 3학년 교실에서 이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또 엄마나 아이들 간에 있어서 이거는 경찰이 제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저되는 이런 심리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 학생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오거나 또 이 학생들이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보가 없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의 행위를 꼭 경찰이 얘기를 해야 되나는 심리, 그러나 피해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심리를 좀 부식하고 오히려 제보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여기에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죠? 네. 지난 9월 15일 날 송파구에서 초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역시 돌을 던졌어요, 네. 옥상에서. 그래서 40대 여성이 뇌손상 받는 사건이 있었고, 2011년 광주, 전라남도 광주의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역시 벽돌에 맞아서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바로 빨리 밝혀졌습니다. 그 인근에서 신고를 했거나 CCTV로 바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지금 용인 캣맘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은 사실 용인 캣맘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상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부모가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얘기를 안 했던 사안이고 또 주변에 학교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명도 경찰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이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선뜻 경찰에 제보를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럴 수는 그런 있죠. 이해는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도 있었고 예. 참 아이들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 한두 살 차이를 크게 둬서 예. 최소한 만 10살이 넘으면 그렇죠. 그래도 소년법이라도 예. 해서 촉법소년으로서 일정한 보호처분이라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는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사실 이 상황이죠. 얘기를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캣맘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속해서 TV마다 나오고 있고 신문마다 장식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범인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사실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보면은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렇다고 이 아이가 네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은 엄마고 아빠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글쎄요, 이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지만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비밀을 꽤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두려움에 휘몰아쳐서 뭐 얘기를 못했겠지만 이 엄마 아빠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궁금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알았다 그래도 그거를 참 어떻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차피 고의적으로 던졌던, 그냥 단순히 모르고 던졌던, 어차피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처벌 정말 여부만 부모님들도요.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지금 가려야 되냐면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좀 약간에도 고의성이 있어갖고 던진 거라면 심리 치료받고 그런 걸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냥 단순한 장난이고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게 점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어떤 더 큰 그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지금 학교나 선생님은 이 아이는 보통 때 그냥 조용하고 그 친구와도 싸운 적이 별로 없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우울증이라 그래서 어떤 반항하고 싶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푸는, 본인의 숨겨진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구를 때릴 만큼은 정말 아니었던 그냥 보통 아이들, 순한 아이였을 가능성은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상태라든가 의도성은 파악을 해야 되지만 함부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아침에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서 지금 이 소년범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의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을 못하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지금 부모를 그렇다고 처벌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벌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랄 것이냐, 그거를 부모에게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실 예. 부모 외에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손해배상 돈 물어주는 거 외에 다른 부분들을 부모로 하여금, 아니면 그 더해서 사회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우울한 얘기였습니다.